네, 이번 시간에는 새마을금고 사기 사건 관련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지금 매우 심각한 얘기인데 이 문제 심각성에 대해서 덮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거 정말 너무너무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봅시다. 근데 이 근본 원인에 대해서 뭐 탐사 매체라든가 또 신문 방송 이쪽에서 많이 다루고는 있던데 그거 그렇게 국소적으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판사들을 조져야 됩니다. 이 사건들 판사들하고 수사기관 조지지 않으면 해결이 안 나요. 이거 새마을금고의 임직원들 관계에 돼 있는 임직원들은 사거리 긁어내고 완전 알거지를 만들고 돈 회수해가지고서 피해자들한테 나눠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걸 바라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리고 그것과 병행해서 수사기관에 여기 붙어먹은 직원들, 그 다음에 여기 붙어먹은 판사들은 거의 뭐 법원 앞에 단두대를 하나씩 갖다 놓고 해야 되지 않나요? 판사들은 원래 그렇게 하는 거라 그러지 않았나? 그렇게 해야죠. 판사들이 사기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가담하거나 방조행위를 하고 있으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간땡이가 뭐 가지고서 물불을 못 가리던데 일부 판사들 봅시다. 지금 구글에서 새마을금고 사기 사건 하니까 이렇게 쭉 뜨는 거예요. 짧게 설명해 드릴까요? 신문 방송에서 계속 보시고 있으니까 뭐 세부적인 건 필요 없고 단독 SBS 대출왕 사기 브로커 2명을 갖다가 구속시켰다. 50대 브로커 2명 꼴랑 2명 2,000명 아니고 190억대 대출 사기라 그러는데 1조 9천억쯤 되겠지, 누산하면. 검찰에서 뭐 확인한 것만 그렇겠죠. 그 프레시안이라는 데서 1,500억 대출 사기 조폭 해가지고서 김상욱 작품이었다 이렇게 여기 나오는데 이게 신문 방송에서 많이 보셨을 테니까 세부적인 얘기는 안 하겠다고요. 이 김상욱이라는 사람이 깡패가 이제 뭐 새마을금고 대구 뭐 새마을금고 쪽에서 1,500대 대출 알선하고 돈 먹고 지가 또 돈 뽑아다가 여기저기 또 뭐 사업한다고 장난하고 이런 게 있나 본데 이것도 지역마다 다 있지. 뭐 1,500억이 돈입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저게 새마을금고에 돈 들어온 거 다 눈먼 돈이지. 지들 멋대로 해서 저 짓을 했지. 한두 군데예요. 그리고 한국경제에서 4시간 전에 단독이라 그러고 위기 넘기니까 나몰라라 5천억 잔치 벌인 새마을금고에서 임직원들이 횡령 배임 사기 사건 계속 이렇게 터지고 있는데 5천억 원어치를 갖다가 잔치를 벌였다는 거죠. 뭐 그래요 원래. 새마을금고 원래 그런데요. 저기 콧방귀도 안 낍니다 쟤네들. 왜 그러냐. 이 수사기관 직원들이 지들끼리 하고 붙어먹으면서 사건 조작해가지고 축소시키고 없던 걸로 하고 그러고 앉아있고 설령 잡혀 들어간다 한들 검찰에서 또 한 번 또 걸러지는 거고 법원 가면 어때요? 일부가 아니지 대부분의 판사들이 그냥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형량으로 풀어줍니다. 실형 때려봐야 뭐 얼마나 해야겠어요. 심각한 거예요 이거. 변호사들은 돈 버는 거죠 또. 응? 돈 버는 거예요 그냥. 새마을금고에 앉아가지고 사기친 돈 그 돈 가지고 죄지어서 피눈물 뽑아 쳐먹고서 그 돈 가지고 변호사들 판사들 하고 돈 잔치하고 앉아 있는 거죠.
영남권 최대 중고차 단지가 텅텅 비었다는 거예요. 1,500원대 불법 대출 연루. 중고차고 당연히 연루가 되지. 중고차 단지 분양업자하고 짜고서 뭘 했다고. 이 지랄을 하는 거죠. KBS에서 이게 할 짓입니까? 그래서 영남권 최대 중고차 단지가 텅텅 비어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풀어주라고? 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안 되는 게. 양문석이라고 그거 뭐 민주당 경기 안산갑 한 달 전에 이게 뭐 딸 명의로 대출 사기를 쳤다 이래가지고 근데 이거 또 뽑아놨죠 지금. 양문석이 당선됐다면서. 응? 한국경제에서 한국경제 기사 뱅크런 때 그때 고객들이 돈을 다 뽑아가고 막 이래서 아유 불안해서 못 참겠다 안 되겠다 저희 새마을금고에다 나 돈 못해 이래가지고서 금고가 파산 위기에 처하니까 정부에서 1조 원을 지원해 줬다는 거죠. 1조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순이익의 5배를 갖다가 수당으로 퍼주고 그랬다는 거죠. 부실금고에서.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대전 전세사기 대책위원회에서는 새마을금고 연루 의혹을 밝혀야 된다 그러는데 뭐 의혹이에요 의혹이. 전세사기 치고 그러는데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짜고 했겠지. 새마을금고 저거 문제가 뭐냐면 일단 범행 기간이 길어요. 그리고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하는 거예요. 혼자서 못합니다. 저거. 어떤 직원이 혼자서 할 수 있습니까? 다 알지. 공동으로 빼먹기도 하고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그 창구 직원들도 그렇고 새마을금고 지역 새마을금고도 그렇고 뭐 지역 본부도 그렇고 조직적으로 빼먹든가 각자 빼먹는 경우도 있어요. 단타로 그냥 단타도 아니지 각자 직원들이 각자 빼먹는데 다른 직원들이 눈 감고 그냥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도둑놈의 새끼들을 마트에다가 갖다 풀어놓는 거죠 그냥. 아무 때나 가져가는 거야 그냥. 그럼 다른 직원이 어떻게 모릅니까? 하다 보면 나오지. 그럼 눈 감고 지도 또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이런 그 새마을금고에 대출 관련해서 이 큰 문제가 있는 거는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그 판사, 검사, 변호사, 뭐 경찰 연루된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국토정보공사라 그러는데 지적공사 있죠. 측량하는데 거기 직원들은 100% 붙어먹습니다. 100%. 100% 예외 없이 붙어먹어요. 지적공사 직원들.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적공사 직원이 여기 붙어먹지 않으면은 범죄를 할 수가 없지. 예. 그 지적공사의 감사실 직원들도 붙어먹습니다. 거기도. 감사실에다가 지적공사 직원이 사기꾼들하고 장난을 했다. 사기를 쳤다. 이렇게 해서 민원을 제기를 하면 없애버리죠. 민원 자체를. 그리고 가르쳐줘요. 지역공사 직원이 가르쳐준다니까. 감사실의 직원이 가르쳐준다니까. 그 피의 죄를 지은 그 직원한테 전화해서 가르쳐. 야, 너 민원 들어왔더라. 어떻게 좀 잘해가지고 해봐봐. 그러니까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알려줘요. 예. 들켰다고. 아 진짜요. 그 정도인데 뭐 봅시다. 강릉지청에서 11년 동안 고객돈 129억을 빼먹었다. 와, 새마을금고 직원 2명을 구속 기소했다는 건데 이런 직원들이 각 창구마다 다 있을걸? 진짜로. 11년 동안 129억을 빼먹었구나. 50대 40대.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새마을금고 지역금고 직원들이 서로 빼먹고 그럼 이사장이 모르겠어요? 이사장이 어떻게 몰라? 그 새끼 제일 많이 빼먹는데. 모를 수도 있지. 뭐 한 70대 80대 이래가지고서 보이지도 않아 틀리지도 않아. 그런 사람 그냥 앉혀놓고서 빼먹고를 그럴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겠죠. 이사장이 제일 많이 빼먹고 뭐 대출 담당 뭐 과장 말이 과장이지 그 새마을 창고에 몇 명이나 있다고 다 빼먹는 거예요 지들끼리.
아, 말로 할 수 없어요. 엄청나게 빼먹어요. 양문석이 하는 거는 뭐 한 것도 아니야, 이거. 저것도 처벌해야 되지만. 됐고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 사건이 어떻게 될까요? 사례를 하나 가져왔어요. 올해 1월 26일 날 재판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무동일보에서 1월 26일 날 기사를 쓴 겁니다. 누가 이정민 기자가 뭐냐면 고객 돈을 2억 원 상당, 2억 6천만 원이죠. 광주 동구, 전라도 광주겠죠. 2015년 10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광주 동구의 한 새마을금고 직원으로 일하면서 16차례에 걸쳐서 고객 예탁금 총 2억 6천만 원을 횡령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뭐 사형시켜야죠, 이런 거는. 고객 예탁금 어떻게 16번 걸쳐서. 그러니까 2015년부터 22년까지 7년이 7년. 7년 동안 빼먹은 거죠. 7년 동안. 16번. 그래서 2억 6천만 원 빼먹은 거예요. 보세요. 예적금 계좌 관리 등 업무를 20년 넘게 해온 A씨는 금고 고객이 동의 없이 출자금, 정기 예탁금을 해지 또는 취소하는 방법으로 돈을 빼돌렸다 이거죠. 그럼 이 구체적인 내용은 안 보겠습니다. 워낙에 이런 일들이 많고 그러니까 판결을 어떻게 했나를 한번 보시죠. 집행유예. 판사 누구예요 이거? 정모 판사인데 정의정 부장판사라는 자가 광주지방법원 형사 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 범죄 혐의가 공소 혐의 사실이 적은데 기소유예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게 가능합니까? 이유가 뭐냐? 새마을금고에다가 돈을 갖다 집어넣어놨다는 거예요. 새마을금고에다 반환했다. 피해금액 전액 반환하고 그리고 새마을금고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야. 아니 새마을금고는 공범인데 공범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그럼 그러겠지. 아이 금고가 피해자지 어떻게 공범이냐고. 공범이야 이 새끼야. 아니 대한민국 국민 5천만 어느 분인지 한번 보십시오. 새마을금고가 이 지경이고 이 짓을 했으면 새마을금고하고 이 직원하고 공범이지. 물론 형법상으로는 공범관계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그러나 국민 법감정이라든가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게 새마을금고하고 공범이지. 응? 새마을금고라는 금융법인하고 이 직원들하고 공범 아니에요. 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감정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니까 이게 되겠냐고. 그래서 새마을금고는 피해자다 이거지. 금고에 있는 돈을 빼갔으니까. 야 피해자는 여기 예금한 사람 아닙니까? 예? 예금한 예금주들이 다 피해자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피해자지. 무슨 새마을금고에서 응? 피해자라서 거기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공범들끼리? 참 장난을 해. 이 지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응? 이 정판사 이 사람이 이게 단독이지 또 무슨 부장이야. 단독인데. 부가 아닌데. 부부거리고 있어요. 10일 단독이면 10일 단독이라 그러지. 어떻게 부가 되나.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도 아니고. 그냥 판사, 정의정 판사. 이 여자가 이 기소된 이 업무상의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여자가 49살인데 그러면 이 여자가 여기서 몇 년을 근무를 했겠어요? 최소한 20년 이상이에요. 어? 범행 이 한 건밖에 없겠냐고. 드러나질 않아서 그렇지. 7년 동안 16번을 빼먹었으면 아주 지능적으로 한 이 짓거리인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집행유예 이게 말이 되냐고.
이런 법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짓거리가. 어? 그리고 2017년부터 작년 8월 달까지 광주 전남 지역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저지른 횡령액이 8건, 8천 건 아니고 14억 1,900만 원, 1조 4천억 아니고. 법원은 이 지랄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 지랄입니다. 이거는 정의정 판사 이런 사람들이 단독에 앉아가지고 이 짓거리를 하고 앉아 있어요. 지금 법원도 무슨 조치가 있어야지. 판사들도 이거 명백한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 짓거리가 이게 지금 그저 대법원에서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양형 기준을 좀 새롭게 마련하고 뭐 십몇 년이 넘었다는데 양형 기준은 제가 그렇게 한다고 공표를 하고 있는데, 양형 기준 제대로 해가지고서 판사들한테 이 보직이나 이런 거에 좀 해야 돼요. 뭐 재판은 하나님도 관여하지 못한다고 그런 개소리를 하나 가지고 앉아 있고, 그게 개소리지 뭡니까 그게? 응? 임성근이 요즘 뭐 하고 다닙니까? 변호사 한다고 돌아다니나요? 아직도 살아 있습니까 그거? 예? 지가 죄를 저질러 놓고 법원에 기소돼서 재판받으면서 재판을 하나님도 관여 못한다고 이딴 소리를 하고 앉아있고, 그 무죄 판결해주고 앉아있고, 법원이 이 지경이고, 이게 뭡니까 이게 어떻게 집행유예입니까 이게? 응?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도 아니고 징역 1년 6개월에 3년. 3년 후에 또 해도 되겠다. 3년 후에 또 해도 되겠어. 그럼 그러실 거예요. 아니 이렇게 유죄 판결 받았는데 어떻게 금고에서 일하냐고. 합니다. 금고 안에서 일해갖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부럽고 하는 거예요. 새마을금고 부럽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16분 58초 지나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심각하죠? 그럼 이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냐? 오늘의 핵심 하이라이트. 서울 남부지방법원의 한옥형 판사에 대해서 좀 따져봅시다. 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이 한옥형 판사예요. 이 한옥형이가 서울 회생법원에 이제 배석으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돼가지고서 남부지방법원에 그 민사 단독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 문제가 정말 심각한 사람이에요. 이게 이 사람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이냐면, 이 새마을금고 사건, 이 새마을금고 사건이 또 있었던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사건과 똑같이 직원이 돈 빼먹은 사건이란 말이에요. 사기꾼들하고 같이 돈을 빼주고, 전표를 지가 끄적거리고 써가지고 돈을 딴 데 빼주고 이 짓거리까지 했던 사건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 한옥형이가 어떤 짓을 했냐면, 보통 그 새마을금고에서 그러니까 지역에서만 이렇게 운영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자, 대출을 받을 때는 어떻습니까? 토지가 위치한 곳에서 대출을 받죠? 보통? 그죠? 토지 이제 뭐 대출 사기를 치거나 투자 사기 치고 대출 사기 치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어디 쓸모도 없고 이런 거 막 쓸모 있다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래가지고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아니면 지들이 대출을 받아서 해먹고 이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재판은 어디서 해요? 피해자 소재지에서 할 수도 있어요. 재판은. 자, 그럼 어때요? 가해자 내지는 피고는 지방에 있고, 피해자 내지는 원고 측, 이쪽은 뭐 멀리 떨어진 데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한옥형이는 어떤 짓거리를 하냐면, 상대방 변호사가 안 나와도 되도록 이렇게 해줘요. 법정에 안 나와도 되도록 해준다니까. 이 사람 이거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이거. 응? 회생법원에서 그런 거 배웠나요? 아니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 안 나오도록 해주는 게 그거 어디서 그런 거 배웠어?
그렇게 해놓고 나서 판결 선고하려고 그러는 거죠. 어? 상대방 당사자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 소송 당사자가 한 명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안 나와도 되도록 이렇게 장난질을 하고, 그러고서 판결 선고를 해서 패소 판결. 그 짓을 하다가 지 뜻을 못 이루면 어떤 짓을 하느냐. 그 짓거리를 해놓고 뜻을 못 이루게 되면은 나중에 진짜 개지랄을 합니다. 그 자리에 계속 앉아가지고 또 만날 거 아니야. 또 만날 거 아니에요. 이 혐의가 매우 불량해요. 이거 한옥형이 이거 지금 그 남부지법 현직 판사로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에서 이렇게 붙어먹는 거예요, 판사들하고. 그 어떤 재판이 결과가 어떤지는 뭐 이의가 있으면은 항소를 하든가 다른 데 따지든가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절차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딴 데서 따질 것도 없고 이건 바로 그냥 진짜 법원 앞에 단두대 세워놔야 된다니까. 어떤 방법을 동원하냐면, 소송 당사자가 출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진술 간주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출석해서 진술한 걸로 간주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소송법에. 진술 간주. 가해자, 피고 측 쪽에 변호사가, 당사자가 출석을 안 해. 근데도 판결 선고해 주는 거예요. 재판 안 하고 더 안 해. 이해가 안 가시죠? 법원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법원마다. 이유는 뭐냐? 사건 숫자를 줄인다. 그리고 그 짓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지 뜻대로 장난질을 못 했는데,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어요. 그 자리에. 이런 거 기피 신청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다. 계속 앉아서 계속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사고 치는 거예요. 보복하고. 이거, 이 사람 계속 그러고 앉아요. 하루에, 그리고 법원에, 당사자들한테 진짜 지랄도 그런 지랄이 없어요. 소리 지르고 지랄 연병을 하고. 아니, 소송 당사자들한테 판사가 소리 지르고 지랄할 일이 뭐 있습니까? 에? 이 젊은 여자가 이거 문제가 많아요, 이거. 응? 젊은 여자라서가 아니고 젊은 남자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젊은 사람이 이거 갓 단독 판사 돼가지고서 배석만 하다가 눈에 뵈는 것도 없고 그 지랄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이거 어떻게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나옵니까? 광주지법의 이 정의정 판사, 이런 사람들, 이거 좀 문제가 많은 거 아닙니까? 피해자가 금고야? 금고돈을 뺐으니까. 금고돈은 누구 돈인데? 그래서 여러분, 피해자분들이, 여러분들도 이제 피해 입고 나서 한번 법원 한번 가보세요. 경찰서 한번 가보세요. 무슨 짓거리 하나. 그래서 이 사기들을 이렇게 조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판사로 앉아있고. 경찰 검사 뭐 애새끼들 하는 짓거리 보면 뭐 말로 할 수도 없어요. 그것도 하나씩 딱딱 찍어가지고 요절을 내야 되는데. 이게 지금 2021년 6월 19일자 기사인데, 서울 회생법원 막내 판사들이 말하는 요즘 법원, 2021년도에 막내 판사 이러고 회생법원에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몇 년 후, 1, 2년 후, 2023년도인가 남부지법에 단독으로 가가지고 그런 폐악질을 하고. 그럼 불법이지, 그게. 뭐 그렇게 잘난 게 있다고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그 짓거리를 합니까? 초장부터. 새마을금고에 껌 발라놨어요. 회생법원에 있다 보면
기업들을 많이 마주치죠. 태생법원에서 그 짓 했어요. 다음으로 안홍준. 2024 아니구나 이거 올해구나. 이거 올해 말고 봅시다. 이게 이 법률신문 2020년 12월 8일 날 18일 날 손현수 기자라는 기자가 법률신문에 쓴 기사인데, 대법원 안홍준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전담 법관 임명되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2010 몇 년도였지? 2015년 15년이었나? 그 2015년 그 무렵쯤인가 해가지고 전담법관 법관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것도 참 낯간지러운 얘기죠. 전담법관이 뭐냐면 특정 사건만 전담해서 처리를 하도록 한다 이거죠. 뭐 속된 말로 얘기하면 법원에 똥개입니다. 뭐 전담법관 제가 원래 그랬으니 그런 거니까. 무슨 얘기냐면 법조 경력 20년 이상 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특정한 사건만 전담하도록 한다 이거죠. 자, 법조 경력이 20년이 됐으면 어때요? 나이가 최소한 뭐 40대 중후반, 최소한 중후반이 돼버리죠. 법조 경력 20년이니까. 그죠? 그리고 보통 50대가 넘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이 법조 경력 20년 이상 된 사람들 중에서 3명. 낯간지러운 얘기죠. 그래서 3명을 뽑아서 선출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정해진 사건, 그러니까 소액 사건 이런 거, 그런 것만 전담해서 맡도록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액 사건이 얼마나 많아요? 엄청나게 많죠. 그런 것만 전담시킨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7년이 넘은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 뽑고 있죠. 그래서 올해도 뽑겠다고 이렇게 하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고 그러면은 의견 제출을 할 수가 있어요. 의견 제출할 수가 있어요. 이의가 있고 그러면. 근데 이 안홍준이는 70년생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한 오래됐죠. 한 10년 전 사진 갖다 놓은 건가? 꼭 이렇게 그 사진 가지고 사기를 치더라고. 그 본인의 얼굴을 알아보거나 그러면은 뭐 우리 판사나 검사들은 뭐 죄진 거 있나요? 그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맨날 그 숨기고 뭐 보복당할까 봐 그러는 거예요? 보복할 일 없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가지고 뭐라고 할 게 아니지만 무슨 보복을 하겠어요 누가. 근데 이 안홍준이는 70년생인데 이게 2020년 12월 기사니까 전담법관 임명 예정으로 이렇게 기사가 나왔던 거죠. 2020년. 그래서 임명이 됐어요. 안홍준이는. 그래서 2021년도에 남부지방법원의 그 소액사건, 민사 소액사건을 담당하는 전담법관으로 지정이 됐는데 이 사람이 또 문제가 있는 거죠. 아우 심각해요. 이 안홍준이. 근데 지금은 백발이 돼가지고 법원 들어가면은 한 뭐 상태로만 보면은 최소한 60 이상 보이죠. 근데 50년생이에요. 나이가 60, 한 70으로 되버려. 머리가 하얘가지고. 머리 생긴 게 잘못은 아니지만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이냐면, 법정에서, 사건 당사자들을 가지고, 농락을 합니다. 진짜 나쁜 놈이에요, 이거. 요거. 최근 사진은 없어요. 최근 사진은. 어서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어떻게 농락을 하냐면, 그, 변호사들하고, 아까 그, 한옥형이도 그 짓을 했다 그랬죠. 변호사들하고 그 붙어 먹는 거지, 그게. 어떻게 그런 짓을 하나. 뭐, 이의가 있으면은, 뭐 나랑 한번 보고 그러면. 응?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은. 안홍준이 얘는 무슨 짓을 하냐면, 법정에서 방청객들도 있고 그러니까 법정은 사람이 꽤 있잖아요. 이거 뭐 소법정이라 하더라도 거기에서 피해자를 갖다 망신 주기를 합니다. 이거는
문제가 정말 많은 거죠. 이런 거는 이 한옥형이도 그렇지만은 이 안홍준이도 이런 건 형사 피의자들이에요. 이거 단지 부당한 정도가 아니고. 근데 대법원에서 조치를 못하는 거죠. 어떤 정도냐면은 뭐 변호사가 이제 뭐 다음 기일을 이제 정한다고. 기일을 정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그래서 다음 기일은 언제로 이렇게 막 이렇게 이러면 어? 이 새끼는 뭐라 그러냐면 다음 기일에는 뭐 안 나와도 될 수도 있고 뭐 이래요. 이게 어떻게 현직 판사입니까? 응? 첫 변론기 이래 그렇게 이래버려요. 법원에 가서 방청을 하고 있다 보면 별의 별꼴을 다 봐요. 민사, 형사,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행정사건까지 해서 본의 아니게 방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 각지의 법원을 방청을 하고 앉아 있는데, 야, 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사람 새끼일까? 근데 대법원에서는 손을 안 대는 거죠. 그리고 전담법관, 그래서 이제 법관들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게 되면은, 기피 신청들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대법원에서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알면서도 하는 짓인데, 법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하게 되면 재판이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근데 딱 봐도, 아, 이거 판사가 문제가 있다. 이건 판사가 잘못했지. 그래서 이건 기피를 해야지. 근데 법관이 한테 기피를 한다는 건 뭐하고 같은 얘기냐면 그 법관이 불법을 했다는 거랑 같은 얘기예요.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 법관은 옷 벗고 나가든가 뭐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기피를 받아줘 버리면. 후속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대법원에서 어떻게 장난을 하냐면 기피 신청을 안 받아줘요. 분명히 저 판사가 잘못했어도 기피 신청 안 받아줘요. 심지어 불법을 했어도 기피 신청 안 받아줍니다. 그리고 시간을 질질 끌어요. 그러면 연초가 되면 인사이동 있잖아요. 그때 인사이동 해버려요. 그 진짜 저 판사가 문제가 있다. 저 진짜 저건 문제가 있어서 저건 좀 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경우에는 인사이동 기간이 아니더라도 인사이동을 해버려요. 그리고 기피를 안 받아줍니다. 왜? 기피 신청이라는 거는 판사를 바꿔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인사이동해서 다른 데로 가버렸으니까 그 판사는 그 사건 담당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피 신청은 이유가 없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수긍할 수도 있죠. 판사들이 그렇게 뭐 지가 죄를 짓고 지가 잘못했지만 판사들이 그렇게 줄줄이 에?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인 그런 민형사적 책임을 지고 그러면 이게 꼬라지가 곤란해지잖아요. 법원 내부적으로 조치를 하더라도 뭐 그런 건 정도는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어요. 잘못된 거지만 그것도 고쳐야 되겠지만. 근데 이 안홍준이 같은 이런 전담법관 이런 애들은 어떤 게 문제가 있냐면 이런 애들은 조치를 못해요. 이거. 얘 지금 간땡이가 보소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얘. 지금 홍준이 저 깜빵 갈 거예요. 저거. 현직 판사지만 뭐 이의가 있으면 나하고 한번 해보거든가. 어? 야, 나 보다 이런 놈 처음 봐요 이거. 얘는 법정에서 그런다니까요. 에? 법정에서. 법원도 개판인 거예요. 이거 딱딱 찍어가지고서 문제 있는 애들, 불법 저지르는 애들, 이런 애들은 얘기를 해야지. 이게 새마을금고하고 관련된 이런 애들. 피해자 모욕하고 그 피해자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니 돈을 사기를 당했으면 피해자지. 법적으로 사기가 되든 아니든 돈을 먹었으면 이제 돈을 피해를 입었으면 피해자지. 피해자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동안 뭐 하다가 이거 와가지고 이런다니까요. 아니 그게 판사가 할 소리입니까? 그럼 소멸시효라든가 뭐 그런 게 완성이 됐으면 소멸시효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던가 하면 되지.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들어보니까. 그런데 소멸시효 얘기도 아니야. 그동안 뭐 하다가 이제 이런다니까. 어린 놈 새끼가 반말 찍찍 해가면서. 법원이 지금 이렇게 굴러갑니다. 새마을금고. 금융 쪽이라든가 이런 사건들, 금융기관 관련 사건들은 이런 자들이 지금 처리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남부지법에 있어요. 남부지법에 무슨 거기 뭐 부당불법
판사들 단합돼야 하는 데인가? 거기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여기뿐만이 아니죠. 북부지방법원에도 일부 판사들이 문제가 있었죠. 이거 어떤 짓을 하냐면 북부지방법원은 박광근 판사 얘기하고 그랬었죠. 박광근이 말고 이제 다른 그 판사도 있는데 걔는 내 지금 아직까지 특정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걔는 얼마나 웃기냐면 변론기를 잡았는데 변론기를 못 나가게 생긴 거예요. 뭐 사유가 있으면 변론 못 나갈 수 있죠. 그래서 변경을 좀 해달라 그런 거예요. 변론기를 변경을 좀 해줘라 그랬더니 변론기를 끝까지 변경을 안 해주는 거예요. 뭐 나갈 수 없는 사정인데 어떻게 해? 못 나갔지. 그랬더니 판결 선고기를 잡아요. 첫 변론인데 선고기를 잡아버려요. 판결 그래서 변론 재개 신청을 했죠. 변론 다시 해야 되는 거지. 아니 첫 변론인데 증거조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뭐 하는 짓이야 그게. 근데 실무관들 입장에서도 황당한 거죠. 아니 이거 첫 변론이고, 응? 근데 뭐 두 번, 세 번 안 나온 것도 아니고 증거조사가 된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거 어떻게 좀 실무관들도 좀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이렇게 변론 길을 잡고 재개해달라 그래도 안 해줘요. 실무관들도 뭐 다른 조치를 하시겠지 않겠냐,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바로 패소 판결. 그 새끼는 정신이 좀 완전 이상한 새끼 같아 그건 진짜. 뭘 믿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어? 다 이유가 있다고 하지. 이유 있게 부당불법하는 판사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유 없는 짓거리들이지. 사건 당사자 일방에 대해서 타방 변호사하고 낄낄거리면서 법정에서 조롱하고 그러는 게 뭘로 정당화되고 합니까? 뭘로 정당화돼요? 안원종 판사 네가 한번 얘기를 해봐라. 응? 법무법인 광장에 있었다는데 광장? 지금 그 전담법관제는 저기 뭐 실패한 거예요. 우리 조희대 대법원은 이거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전담법관제 실패한 거고, 그리고 좀 사태 파악을 좀 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 이거 똥 싸놓은 거 이거 기피 안 받아주고 어쩌고 해가지고서 아이고 그래도 판사님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고 기피 사유가 안 되지 뭐 이렇게 해서 그제 전담법관은 다른 데로 보낼 수가 없잖아요. 전담법관 다른 데로 보낼 수가 없잖아요. 전담인데 이런 애들이 사고 치면은 대법원에서도 방법이 없어요. 다른 데로 보직을 다른 데로 이동을 하고 그러고 나서 기피 기각 이것도 못해. 전담법관들은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지. 전담법관인데 지금 법원 꼬라지가 이 지경입니다. 이것도 새맑은 거, 이것도 새맑은 거, 이것도. 응? 한옥형이 이것도 새맑은 거, 이것도. 응? 정의정이 이것도 새맑은 거, 이것도 새맑은 거, 이것도. 이것도 이 정의정 판사 광주 그 형사 11단독 정의정이 얘가 지금 이거 집행유예 한 것도 이거 만약에 민사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 금고에서 청구를 하면 웬만하면 받아줍니다. 근데 개인이 피해를 본 거는 무슨 짓을 해서라도 패소 판결을 나가요. 이런 문제 판사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 판사들. 물론 정상적인 판사들이 있죠. 정상적인 판사들이 그래도 많기 때문에 법원이 굴러가고 한국 사회가 굴러가는 건 맞지만 이런 문제 판사들이 많단 얘기예요. 이거 긁어내야 됩니다. 이거 이건 24년 잘못됐고 예? 안홍준이 이런 애들 이거 깜빵 갈 거예요. 요거. 더 구체적인 거는 좀 더 뒤져봐야 되는데 또 볼 것도 없어요 이거는.
이 새마을금고 이런 사건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새마을금고 사기 사건 이런 거 해결되겠어요? 얘들 다 나올걸? 나오긴 하겠지. 사형당하는 건 아니고 무기징역 받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미국 국민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이런 짓거리들을 해가지고 빼낸다고. 판사들하고 일부 판사들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집행유예가 되냐고. 응? 이게 어떻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되냐고. 응? 어떻게 그 새마을금고 피해자 법정에서 농락을 하고 판사들하고 시덕거리고 그 짓을 하냐고. 에? 어떻게 가해자 측 피고 측 그래서 출석도 안 했는데 변론 종결하고 바로 판결해가지고서 피해자한테 불이익 주려고 그 짓을 하냐고. 무슨 이유로. 변명하지 마. 말장난하지 말고. 이 여자도 이거 깜빵 갈 수 있어요. 이거 한옥형이도. 아무리 현직 판사고 지가 담당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사건 기록 가지고 왜 장난하나. 보복질까지 하고. 참 어이가 없어서. 고의든 과실이든. 그러니 이 새마을금고 건 이게 되겠냐고요. 이게 이런 게 이게 해결 안 납니다. 그리고 이 조폭 출신 뭐 1500대출 사기 이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한 건 한 게 아니야.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에 1500억을 딱 한 게 아니에요. 보통 5년, 10년 이래요. 그럼 그동안에 사건이 없었겠어요? 피해자들은 다 호구 천치라서 고소고발 안 해보고 법원에 안 가보고 했겠습니까? 부지기수로 갔을 거예요. 그때마다 깨졌단 얘기예요. 그때마다 이런 사람들, 응? 이 안홍준이 이런 부당 불법을 공개법정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해가지고 새마을금고 측에 이익이 가도록 하는 이런 자들, 새마을금고 그측 쪽에 돈 빼돌린 자가 출석도 안 했는데 진술간주 어쩌고 해가지고서 변론 종결하고 패소 판결하려고 그러는 이런 자들, 그리고 나서 지가 잘못했는데 거기서 이재기니까 보복질하는 이런 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건들을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이거 경찰 시리즈로 내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새마을금고 어떤 짓거리를 하는지. 응? 이게 한두 건 들어갔겠냐고요. 이 190원대 작업대출 사기건 무슨 1,500억 대출 조폭 이거 김상욱 일당 5천억 잔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두 건 들어갔겠냐고, 고소고발이. 그 사건들은 어디 간 거야 도대체. 지금 터지고 있는 이 사건들이 그 전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경찰서 안 갔겠어요? 사기당했다고 뭐 했다고 안 갔겠어요, 피해자들이? 그거 어떻게 됐냐고. 그걸로 처벌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깜빵 들어갔다 나서 한 거예요, 이 사건? 아니잖아. 처음 지금 걸려가지고 처음 기소당하고 처음 하는 거 아니잖아, 이거. 그 전에도 있었는데 그 사건들 어떡할 거냐고. 다 처벌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린 겁니다. 사법파동이 올 수도 있다. 제주 항문 침습 조작 사건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사법파동이 올 수 있다. 선거는 뭐 달라고 합니까? 나라 꼬라지가 이 지경인데. 정부 꼬라지가 이 지경인데 선거는 뭐 달라고 하냐고요.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고 뭐를 알아서.
한국은 사기공화국 이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에서는 이런 내용들 빨리 정리하세요. 전담박권제 폐지하세요. 뭔 전담 3명을 뽑아가지고서 뭔 전담을 시키고 똥개를 쓰겠다는 겁니까? 똥개가 주인 무는 거예요. 원래. 뭔 전담박권을, 물론 전담박권으로 훌륭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전담박권 훌륭한 사람들을 응? 어떻게 더 안정적이고 어떻게 존경받고 그 훌륭하게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걸 국민들이 알게 해주고 사법부에 더 보탬이 되고 후배 판사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어떻게 만들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걸 실천적으로 행동을 해야지. 어디에다 똥을 섞어가지고 비벼놓고 나서 그것도 판사라고 그렇게 갖다가 이렇게 합니까? 에? 이거 좀 어떻게 정리를 못 합니까, 이거? 어떻게 안 돼요, 이거? 에? 이 사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사건은 이런 사람들 정리 안 하면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됐습니까? 해결된 적이 없죠. 문재인 같은 놈들이 붙어가지고서 응? 대량 인출 선택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놓고 나서 대장동에다가 그 난리가 났죠. 그게 윤석열이랑 뭔 상관이야. 문재인이가 잘못된 거지. 문재인 잘못된 거 아니에요. 2011년도 당시에 그렇잖아요.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금감원에 전화했다며. 근데 본인 기억이 안 난다며. 기억 못하면 그것도 문제지. 그렇잖아요. 2011년도면 문재인이 몇 살인데 젊은 사람이 왜 그만한 걸 기억을 못합니까? 기억을 못하면 그게 사형받을 일이지. 대한민국 국민들 수백만 명이 고통받고 경상도 지역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그 사건을 기억을 못한다고? 본인이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면 한 거는 뭐야? 문재인이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본인이 그 부산저축은행 관련해가지고 한 건 뭐 있는데? 응? 기억나는 거 한 거 있으면 얘기해 봐봐요. 어디서 농사 짓는다고 사기치고 농사는 내가 짓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은 고통과 혼돈 속에서 벗어나려면 진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두려움을 갖지 마세요. 판사는 님이 개나 소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